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정찰자산 도입을 언급함에 따라 미국의 조인트 스타스가 최우선 도입 대상으로 거론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인트 스타스는 합동감시 및 목표 공격 레이더 체계의 약어입니다.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가 항공기 등 공중 목표물을 주로 탐지하는 데 비해 조인트 스타스는 지상의 목표물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인트 스타스는 미국의 노스롭 그루먼사가 보잉 707 여객기를 개조해 만든 EAC의 별명입니다. 조인트 스타스는 200km에서 500km 범위 내에 있는 차량이나 기지, 미사일 발사대 등 지상 목표물 600여 개에서 1000여 개를 탐지하여 추적하는 고성능 지상감시 정찰기입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을 비행하면 북한 평양에서 원산선 이남 지역은 물론 그 후방 지역의 북한군 움직임까지 소상히 알 수 있습니다. 조인트 스타스는 1990년대 말 이후 보통 매년 한두 차례 한반도를 찾아 주한미군 등과 훈련을 해왔습니다. 미군은 총 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걸프전과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실전에 투입돼 활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급부상했던 조인트 스타스 도입은 그 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군 안팎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요격이 매우 어려워 발사 전 조기 탐지가 더욱 중요해졌는데 조인트 스타스 같은 지상감시 정찰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조인트 스타스 사업은 지난 1월 발표된 2019년에서 2023년 국방중기계획에도 합동이동표적 감시통제기라는 명칭으로 포함됐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2023년까지 요기를 인도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예산은 1조에서 2조 원이며 도입 대수는 4대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 연구가 2018년 말에 시작돼 해외 업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형 조인트 스타스 사업은 당초 노스롭 그루먼의 EAC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EAC의 생산이 2005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후보들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인트 스타스를 제작한 노스롭 그루먼은 지상감시 정찰기의 원조임을 강조하면서 장거리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워크 최신형인 블록 40형의 개량형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글로벌워크 블록 40형은 다목적 플랫폼 레이더 기술 탑재 사업을 통해 개발된 능동형 전자주사식 레이더인 AN/GPY2가 장착되어 이동 및 고정 표적에 대해 뛰어난 탐지 능력을 자랑합니다. 채공 시간도 향상돼 최대 30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A사 레이더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면적에 가까운 면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 관계자는 미군은 차세대 지상감시 정찰기로 글로벌워크와 같은 무인기를 활용하는 추세라며 한국도 무인기 기반의 지상감시 정찰기를 도입하는 것이 비용 절감 및 한미 연합작전의 상호 운용성 등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은 글로벌워크와 함께 기존 조인트 스타스의 개량형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인트 스타스 개량형이 제시될 경우 보잉 707은 오래전에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다른 항공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레이시온사도 아이스타-K라는 정찰기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스타-K는 대형 비즈니스 제트기에 하이사르 500 능동형 전자주사식 레이더와 다중 스펙트럼 장거리 광학 장비 등이 장착되는 형태입니다. 최신 A사 레이더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추적 감시하는 GMTI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정찰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 통제의 중추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스타-K는 고해상도 합성개구 레이더 영상을 지상군과 대지 공격 임무를 맡은 공군 항공기들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스타-K는 영국 공군이 도입해 운용 중인 아스토 센티넬 R1 정찰기를 개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센티넬 R1은 영국판 조인트 스타스로 조인트 스타스보다는 크기가 작고 성능도 다소 떨어집니다. 영국은 총 5대를 도입했는데 지원 장비를 포함한 가격이 9억 5,400만 파운드로 조인트 스타스보다 낮습니다. 조인트 스타스는 배당 3,600여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센티넬 R1은 bombardier 글로벌 익스프레스 비즈니스 제트기에 각종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장착한 것입니다. 최대 탐지 거리가 200km에 달하는 DMRS라 불리는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전천후로 목표를 탐지하는 합성개구 레이더 기능과 이동표적 탐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12km 이상의 고공에서 운용돼 웬만한 대공 미사일로 격추하기 어렵습니다. 2008년 이후 실전 배치돼 아프간전과 프랑스의 말리 작전 등에 실전 투입됐습니다. 영국은 미국 주도로 운용되는 나토의 글로벌 호크와 센티넬 R1을 연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잉사는 우리 해군도 도입할 예정인 힐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에 AAS로 불리는 연안 감시 레이더를 탑재한 형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연안 감시 레이더 체계는 항공기에 탈부착이 가능한 지상 및 해상 감시 레이더입니다. 이스라엘 최대의 국영 방산업체인 IAR도 G550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한 G550 MARS2를 후보 기종으로 제안할 계획입니다. G550은 조기 경보기와 신호 정찰기 등 다양한 특수임무 항공기의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IAR사는 G550에 각종 첨단 감시 정찰 장비를 탑재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탐지 등 한국군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BAE 시스템스도 우리 지상감시 정찰기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떤 기종을 제안할지는 아직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으로만 참가 의사를 밝힌 업체 중 처음으로 합동이동표적 감시통제기 사업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힌 업체는 레이시온입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는 항공기 부품 자재 생산 기업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그룹과 대형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이 지난해 6월 합병해 탄생한 기업입니다. 산하의 항공전자 장비 등을 생산하는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와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는 프레드 휘트니, 첨단 센서 등을 생산하는 레이시온 인텔리전스 에스페이스, 그리고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레이시온 미사일 앤 디펜스 등 4개의 대기업을 두고 있습니다. 24일 방산 전문 매체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는 지난 22일 대한항공과 캐나다 봄바디어와 제휴해 한국 공군의 아이스타 능력을 갖춘 공중체계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제트기 기반의 복합 정보 수집기를 공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는 아이스타 솔루션은 미국이 지난 2018년 수출 승인한 아이스타 K라면서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제작됩니다. 대한항공은 설계와 정비, 수리, 창정비와 개량 측면의 전무성을 제공한다고 레이시온은 밝혔습니다. 글로벌 6500은 승무원 4명에 최대 17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타 K의 정보감시 정찰 장비는 운용자들의 결심을 돕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레이더와 다중 스펙트럼 장거리 광학 적외선 센서, 그리고 신호정보장치 등이 포함된다고 레이시온은 밝혔습니다. 한국형 조인트 스타스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A사 레이더로 북한의 상황을 실시간 감시 정찰할 수 있어 아나시스 인공위성과 사이오위성, 그리고 사위성 사업과 함께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정보 확보 능력은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군은 하늘과 바다, 우주에서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군사 정보를 획득 분석하는 역량을 키워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목표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한국형 조인스타스 사업에 어떤 해외 기업을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